사이렌 폭발 그리고 끝없는 어둠. 여기는 벨고로드입니다. 선반이 비어 있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글쎄요. 하루 종일 쾅쾅거렸고 밤이 가까워지자 너무 세게 쾅쾅거려서 지금 우리는 불 없이 앉아 있습니다. 푸틴이 시작한 냉전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국민들을 강타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 거대한 즈는 승리 기념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전기가 끊긴 전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아이러니한 묘비입니다. 그러나 플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얼어붙게 하고 키예프를 어둠 속에 빠뜨려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키예프가 아닙니다. 벨고로드뿐만 아니라 브리안스크도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이 불을 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더 이상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방이 쌓여지고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3일) 밤 우크라이나 군대는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푸른젠스카야와 벨고로드 변전소에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크렘린이 주장한 대로 모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어둠과 혹독한 추위에 빠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제는 도시에서 정전 일정조차 없습니다. 불이 꺼지고 언제 다시 켜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전기가 끊겼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의 중심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손전등과 촛불을 켜고 앉아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전기 스토브를 사용하고 모든 것이 전자식이라 아무것도 뜨거나 요리할 수 없습니다. 벨고로드의 슈퍼마켓에서 촬영된 영상은 러시아 경제와 물류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더욱 보여주었습니다. 선반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빵 코너에는 빵 부스러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에 훔치거나 약탈하거나 지킬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슈퍼마켓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경비원들도 추운 날씨에 빈 선반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불안은 이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중앙 난방 시스템이 멈췄고 파이프가 얼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크로소바 거리의 이미지를 보세요. 수리가 끝난 후에도 파열된 파이프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홍수와 얼음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학교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법원은 문을 닫았으며 시티볼과 메가그린 같은 쇼핑센터는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이 센터들은 난방소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피신해야 했습니다. 정전과 가스펌프의 작동 불능이 결합되어 러시아인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공격 이후 주유소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파괴는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한 주민은 비꼬듯이 삶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직 한 가지 탈출만을 생각합니다. 벨고로드 주민들은 이제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소식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집을 떠나 대규모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선에서의 패배보다 푸틴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 난민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난민으로 전락한 러시아 국민은 크렘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안전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면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혼란이 벨고로드에만 국한되었다면 지역적 위기라고 부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월 3일 밤 전쟁은 북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리안스크에 도달했고 이번에는 위협의 규모가 매우 다릅니다.
브리안스크 주지사 알렉산드르 보고마즈는 공격이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산 넵튠 미사일과 하이마스 시스템으로도 수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것으로 대한 미사일에서 지대지 공격 모드로 변환된 장거리 무기로 높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안스크의 결과는 벨고로드와 똑같습니다. 변전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암흑에 빠졌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여기서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드의 민감한 지점을 공격하는 매우 명확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경의 영점뿐만 아니라 이제는 100에서 150km 안쪽도 사정권에 들어 있습니다. 국경을 따라 있는 도시들이 하나씩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크렘림은 브리안스크의 정전이 미사일 파편에 의해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미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격추된 미사일로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정전시킬 만큼의 체계적인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파격을 받은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크라이나는 2월 3일에 러시아의 스위치를 뒤집었을까요? 이 시점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전략적 체크메이트 움직임으로 군사 작전이 라디오 테이블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로 그 순간 벨고로드와 브리안스크가 어둠에 잠기고 러시아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세계의 관심은 다른 곳 아부다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고 대표단,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와 국방장관 루스템 우메로프를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를 중요한 방문을 했습니다. 테이블의 반대편에는 도널드 트럼프 팀과 연결된 인물들, 특히 그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문의 시기는 키예프의 새로운 전략, 힘의 외교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는 피해자가 아닌 게임 체인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부다노프와 우메로프가 아부다비의 호화로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단지 평화 계획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전쟁을 모스크바의 뒷마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새로운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예프의 메시지는 트럼프 팀과 세계에 매우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어들여 영토를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내부 안정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넵튠 미사일로 러시아의 무적 신화를 깨뜨린 우크라이나는 외교 테이블에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도시조차 밝힐 수 없을 때 어떻게 국제 무대에서 권력을 과시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 카드를 빼앗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러시아 국민 간의 묵시적 합의가 일방적으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크렘린의 선전은 서반이 얼어붙고 있다는 주장을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겨울에 드러난 모습은 이 선전이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는 또한 지역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산업 공장, 생산 라인, 소규모 사업체들이 에너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제재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지역의 이러한 파괴는 물류동맥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벨고로드와 브리안스크는 군대의 보급선에서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이 두 도시는 러시아 서부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 지대이며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는 주요 보급 관문입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의 전선 보급품 중 30에서 40%가 바로 이 도시들을 통과하는 경로를 통해 흐릅니다. M2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교차하는 이 지점들은 모스크바에서 오는 식량 수송대, 대형 연료 탱크, 탄약 열차가 전선으로 배분되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이 프론젠스카야와 벨고로드 변전소와 같은 에너지 노드를 타격했을 때 이 거대한 물류기계는 즉시 멈췄습니다. 정전으로 신호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기차는 선로에서 멈췄고 트럭은 고속도로에서 수마일에 걸쳐 줄을 서며 전선에 도달해야 할 보급품과 함께 발이 묶였습니다. 이 상황의 군사적 결과는 완전한 봉쇄 작전입니다. 랜드 분석에서 공급 척추로 정의된 이 선들이 끊어졌을 때 전선의 러시아 군대는 문자 그대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차 정비센터가 멈췄습니다. 브리안스크의 방공기지와 연료 비축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은 그들 뒤에 강력한 국가가 아닌 어둠 속에 묻힌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ISW 보고서는 이 물류마비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합니다. 정전으로 인한 공급 지연은 러시아의 공세를 20에서 30% 늦추고 있습니다. 연료가 없는 탱크와 전방에서 탄약을 기다리는 포병들 사이에서 사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탈영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에는 경제적 차원이 있습니다. 벨고로드의 전력선 손상으로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단기적으로 전기, 난방, 물 없이 생활하게 되어 일상생활이 마비되었습니다. 물펌프가 멈추고 산업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지역 사업체들은 수백만 달러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혼란은 또한 60%의 이동통신망을 마비시켜 비상통신을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더욱 둔화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리 비용은 수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는 첨단 기술의 터빈과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러시아 에너지 시설의 손상 수리는 평균 8배에서 12달이 걸리며 시설당 약 1억에서 5억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여기서 서방 제재가 작용합니다. 러시아의 외국 부품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서구산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리 시간이 몇 달로 연장되고 비용이 20에서 50% 증가합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익은 2025년에 이미 24% 감소하여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총 손실이 약 1,01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6년 1월까지 46% 감소하여 420억 루블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만으로도 2026년에 15%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가격 변동이 추가로 10% 하락을 더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전쟁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증가시키고 대중의 불만을 부채질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전체 GDP 성장률을 1에서 2%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초래하는 심리적 붕괴는 물리적 피해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렘린의 벽 너머의 더 큰 그림을 살펴봐야 합니다. 벨고로드와 브리안스크의 어둠은 러시아 시민들만을 오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 테헤란, 청양의 복도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글로벌 전략은 단 하나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국경 도시와 발전소를 원시적인 드론불이나 몇 개의 넵튠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지도자는 더 이상 동맹국의 눈에 초강대국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전략적 부담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S-400 시스템이 브리안스크의 변압기를 보호할 수 없다면 테헤란의 핵시설이나 베이징의 전략적 기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라는 수년간 이스라엘의 위협에 맞서 러시아의 방공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브리안스크 상공을 비행하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본 이란 장군들에게 러시아 기술은 더 이상 안전보장이 아니라 값비싼 실망입니다. 이 상황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신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관점입니다. 베이징은 무제한의 우정을 약속한 파트너가 나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체 물류 무능력과 싸우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안정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지도에 러시아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내부 난민 위기에 직면한 불안정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계에서 논의되는 씁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아니며 자원이 착취될 수 있는 약한 하위 파트너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이 상황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큰 형님 러시아가 자기 뒷마당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의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듭니다. 벨고로드에서 꺼지는 모든 불빛은 러시아가 세계적인 중심지라는 주장에 타격을 줍니다. 푸틴이 동맹국들에게 권력을 팔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약점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약점의 대가는 큽니다. 동맹국들은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리거나 삼켜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축한 동맹 체인 내에서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겨울에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제 지도상의 먼 전선에서 러시아의 심장부로 스며들었습니다. 빵도 없고 난방도 없고 안전도 없으며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벨고로드와 브리안스크의 정전은 단순한 전력 차단이 아니라 푸틴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크렘린의 국민에게 안정성을 약속한 대담한 약속은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러시아 국가의 무능력 아래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은 텔레비전 속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니라 빈 냉장고 앞에서 차갑고 어둡고 치명적인 현실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진실을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전장에서나 아부다비의 테이블에서나 러시아는 무적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 메시지는 러시아 땅에 새겨졌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환상은 끝났습니다.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KPR 글로벌에서는 계속해서 발견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저희를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해주셔서